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부안여고 학생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사실을 진술한 학생 명단을 학교장에게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 절차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지만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경찰은 부안여고 1학년 학생 160여 명을 대상으로 성추행 피해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틀 뒤 경찰은 이 가운데 성추행 피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학생 25명의 명단을 학교장에게 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명단만 넘어갔어요. 학교폭력 예방에 대체에 관한 법은 20조 2항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분쟁 조정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법조계에선 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학생을 성추행한 이번 사건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하면 비밀누설 금지에 따라 피해 학생의 이름과 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기보다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 예방법이 적용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가 좀 의문이 있고. 그동안 학교 측은 애써 성추행 피해를 외면해왔습니다. 선생님들도 본 적이 있어요? 네, 다 보고 계셔도 모른 척 하시는 게 일상화니까.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이 보셨어요? 그냥 교실에 있는 전체 선생님들 다 기억하더라고요. 따라서 경찰의 이번 명단 통보로 학생 불안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병에 걸린 7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야생 진드기 감염병은 마땅한 치료약이 없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유일한 예방법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오한과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은 임실의 70대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검사 결과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에서 야생 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숨진 것은 2년 만의 일입니다. 2015년에 2명의 환자가 발생해 2명이 모두 숨졌고 지난해에는 3명의 환자가 발생했지만 숨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병의 치사율은 10%에서 최고 30%나 되지만 마땅한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없습니다. 때문에 농산일이나 등산, 캠핑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입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장화도 안 신고 이러는 사람이지 뭐 팔 한 번 안 다치고 이건데 그냥 그 사람이 진드기가 어떻게 생긴 정도 몰라.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을 한 뒤 2주 안에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반적인 자가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증상을 악화시켜서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의료기관에 찾으셔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한 질병으로 진행하는 걸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봄에 자주 발생하던 진드기 감염병이 연중 발생하고 있다며 계절에 관계없이 진드기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이 조합비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이 위원장은 횡령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현 택시회사입니다. 노동조합원 150여 명은 조합비로 매달 3만 5천 원씩 걷어 노조 운영에 쓰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기록된 조합비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노조위원장의 아들 앞으로 한 달에 많게는 수백만 원씩 잇따라 이체됐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회사 찬조금 등을 포함해 위원장이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8천여만 원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공금은 바로 필요하면은 사무장이 결제 올려서 써가지고 찾아다가 바로 써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아들한테 송금을 바로바로 했다는 자체는
조합원들은 최근 3년간의 통장 내역이 공개되면 횡령 액수가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위원장은 지난달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아직까지 이 통장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15년 전 도의원일 때도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16억 원을 횡령해 경찰에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자 위원장은 횡령은 없었다며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경찰에 가서 다 소명할게요. 네, 저는 횡령은 사실이 없으니까요. 두 차례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이 노조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국민체육센터를 짓겠다면서 수십억 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정작 공사는 불투명합니다. 면밀한 예산 대책 없이 시작했다가 빚어진 일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 평화동 12,000제곱미터 크기의 땅입니다. 전주시가 실내 체육관과 헬스장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곳입니다. 하지만 4년째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땅은 샀는데 시설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빨리 짓기를 원하죠. 그런데 소문에는 뭐 금세 한다면서 몇 년 됐잖아요. 원래 이곳에는 실내 체육관과 더불어 실내 수영장도 지어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단계에서 실내 수영장은 빠졌습니다. 사업비 규모도 18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사업비 부담이 커지자 시의회 승인 때 규모를 줄인 겁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원에 도비도 지원받아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도비 지원은 애초 합의되지 않은 것이어서 지원이 힘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한 예산 확보 대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방법을 충분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국비 30억이 오면 될 것 같이 해서 어찌 보면 그 시민들을 현혹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전주시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재정이 열악하니까 특교세라든가 다른 그 재원 확보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전주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터덕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서남대 인수전이 치열한 가운데 교육부가 또 다른 조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학 정상화 계획서에 구재단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비리로 퇴출된 구재단에 사실상 인가를 받으라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남대 인수자를 결정할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는 두 차례 연기됐습니다. 대학 정상화 계획서에 미비점이 있다며 보완하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최근 교육부가 새로운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사분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며 구재단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사분위 심의 원칙과 대법원 판결 등에서 구재단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절차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서남대 측은 구재단의 동의서는 비리로 퇴출된 당사자들에게 허락을 받아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구재단을 인정해 줄 경우 다른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가 불법인 대학 매매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임원팀이 취소가 됐고 거기는 범법자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곧 구재단한테 어느 정도에까지 언더분을 줘야지만 동의를 하겠죠. 그 사람들의 어떤 입맛에 맞아야 되겠죠.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 제출 시한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삼육대와 서울시립대 모두 구재단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남대 구재단 측이 자진 폐교라는 초강수를 던진 상태에서 교육부의 동의서 제출 요구까지 이어지자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서남대 인수 무산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임실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신설돼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군이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석한 선수들을 초청해 만찬을 제공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54억 원을 들인 임실군의 목재문화체험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관촌면 사선대 관광지에 들어선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문화 전시관과 오감체험 목재 놀이방 그리고 목재 실습동을 갖췄습니다.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에까지 목재를 이해하고 인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무주 국민들이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117개 나라 선수들과 자매 결연을 맺고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무주군은 또 콩고를 비롯한 57개 나라 선수 115명을 초청해 만찬을 제공했습니다. 군산시 의회 의원들이 비응도에 추진 중인 바이오 발전소의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발암물질을 포함해 미세먼지를 내뿜는 발전소가 비응도에 들어서면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남원에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남원시와 협의했습니다. 이 단체는 남원의 229명 아이들에게 모두 8,500만 원의 장학금과 컴퓨터 수강권을 주기로 하고 1차로 선정된 11명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완주 구경 가운데 하나인 화암사 우아루가 문화재청의 국보 승격 후보에 뽑혔습니다. 화암사 우아루는 2층 누각으로 조선시대 건축 양식을 잘 반영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고 있는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관람객이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개막일인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나흘 동안 대회 관계자 1,000여 명을 제외하고 2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모레 폐막식을 끝으로 일주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파산 위기에 놓인 익산의 태양광 업체 넥솔론에 대한 회생안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주채권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넥솔론의 파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회생안을 법원에 제출해 7월 파산 위기설은 당분간 수그러질 전망입니다. 익산 넥솔론은 지난 2015년부터 법정 관리에 들어간 데 이어 회사 사정이 계속 악화되면서 한때 1,000여 명에 이르던 근로자가 450명으로 주는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12개 이전 기관의 지방세 납부액이 21억 원에 불과해 가장 많은 경상북도의 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분석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보유한 경북이 719억 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였고 국방대를 보유한 충남은 390억 원이지만 전북은 한국국토정보공사 14억을 포함해 모두 21억 원의 지방세만 징수했습니다. 전북이 이전 기관 지방세 세수 확보에서 매년 큰 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전북 이전 기관들이 더 많은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등 대안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익산시 고위공무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익산시 백모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열흘 동안 백 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해 장학금 강제 모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 백 국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소환하기로 해 장학금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경찰서는 자신의 개를 잘못 관리해 어린이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44살 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군산시 조촌동의 한 거리에서 개 목줄을 놓쳐 개가 이곳을 지나던 10살 정모군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는 팔과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개는 119 구조대가 쏜 마취총 한 발을 맞은 채 근처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포획됐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다방 주인에게 불만을 품어 다방 숙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종업원 33살 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2일 남원시 죽항동에 있는 다방 숙소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침대와 가구 등이 타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과 보험금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2살 강모 씨를 구속하고 18살 한모 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 4명은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전주와 익산에서
파손된 휴대전화를 들고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수리비와 합의금, 보험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모두 27차례에 걸쳐 2,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22살 김모군 등 2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구름이 많겠고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0도 등 27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지만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비 소식 없이 구름이 많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금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돼 일요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